안녕하세요. 말스톤이십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오후 4시 58분입니다. 유럽 시장 시작하고 나서 제가 한 8시쯤 이제 시장을 어느 정도 좀 지켜보고 미국 시장 시작하기 전쯤 영상을 찍어볼까 이렇게 하다가 이것저것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딱히 뭐 큰 변동상 그래서 미국 시장까지도 지켜보고 이제 영상을 찍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예상 말씀드렸던 8시보다는 조금 더 일찍 일단 찍어봅니다. 일단 현재까지 비율로 봤을 때는 시장이 됐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시장이나 다른 시장들보다 조금 더 빨리 먼저 치고 올라갔던 모습들이 보여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시장 간에 약간의 괴리율이 생기고 있다. 즉 속도나 방향성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요. 물론 이제 방향성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시장 간에 이제 돌아가는 모습들이 돈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모습들은 약간씩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고 국가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간단하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것 같다. 이건 이제 국내 혹은 시장 내에서는 종목별 순환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가 간, 전 세계 글로벌로 보자면 국가 간의 순환매에 따라서 조금 키 맞추기를 했던 모습들도 좀 보이고 조금 더 빨리 움직였던 유럽은 사실 다른 미국이나 이제 아시아장보다 먼저 조금 더 움직였던 시장들도 지수들도 좀 보이거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또 그래요. 우리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요. 우리가 조금 늦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래서 약간의 속도 간의 차이가 좀 있을 뿐, 시장이 뭐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아서, 유럽 시장도 특별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그냥 영상을 좀 빨리 찍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부터 또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좀 등락이 있고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시장 분석에서는 특별한 말씀을 사실 드릴 게 없어요. 오늘, 어제 뭐 이렇게 한국 시장을 보더라도 분할 매수 시점이 좀 더 가까웠기 때문에 카카오톡의 일일 시황 실시간 분석에서는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좀 드렸지만 사실 뭐 분할 매수 시점만 아니라고 하면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영상도 일주일에 한 번씩 찍을 이유는 사실 크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황만 조금 애매하지만 않다면 사실 부동산 영상을 좀 찍고 싶거든요. 채권 특별 영상처럼 부동산 영상을 좀 찍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약간 여유치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시장 간 또는 시장 내에서의 약간의 속도 차가 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정표사에서도 약간씩의 모습의 파형 변화가 조금씩 있어요. 조금씩 있는데 이것이 시차를 두고 발생되고 있는 것인지는 사실 조금 불분명해요. 그래서 시장이 좀 어렵고, 다만 결론은 아직까지 시장이 꺾일 것은 아니고 산타랠리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은 맞다. 그리고 점점 더 시간이 뒤로 갈수록 내년 초나 중순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가면서 시장이 침체하는 모습들이 아시아나 유럽 시장, 왜냐하면 속도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늦게 움직였던 시장들이 상대적으로입니다. 한국과 지금 현재로 보자면 미국이 상대적으로 좀 늦게 움직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 일본을 포함한 유럽 이런 시장들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한데 지금 현재상으로 보자면 조금 경기 침체가 먼저 오는 국가들과 아닌 국가들이 현재 시점으로 보자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시장은 좀 늦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약간 오버슈팅성으로 확 크게 올라갔다가 크게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추측성 말씀을 먼저 드리고 좀 시작해 볼게요. 서두가 좀 길었네요. 돌아오는 이번 주도 제가 보니까 캘린더 상으로 보자면 몇 가지 약간의 그 이벤트성이라고 볼 수 있는 파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들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제가 이제 이벤트들을 보통 잘 보여드리지 않지만 뒤로 갈수록 시장 사이클의 뒤쪽으로 갈수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의 파형이 급격하게 변동이 생길 수 있고, 우리는 시장을 좀 더 앞서가서 보더라도 먼저 빠져나와서 좀 관망해야 되는 시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걸 계속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국채 입찰이 있어요. 10년물과 3년물 국채 입찰이 있고, 국채 입찰의 10년물이 4.5%였어요. 지금 참고로 4.1%예요. 여기 가서 다시 보시게 되면 10년물은 4.1%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4.5%에 나오면 누가 살려고 하겠냐? 살 수 있죠. 왜냐하면 할인율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채 입찰 여기의 규모에 따라서 앞서 보셨던 10년물의 금리가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뒤쪽에 보시게 되면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이어 오브 이어나 먼스 오브 먼스로 나올 거예요.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렇죠. 소비자 물가지수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생산자 물가지수는 현재는 사이클 후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물가지수가 상승은 계속 할 거예요. 상승은 하지만 상승의 율이 어떻게 되느냐? 둔화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보여요. 뻔하게 보일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이렇게 상승률이 점점점 옆으로 눕는 것들이 보이게 될 거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상승률이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게 보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예전에 배웠잖아요. 속도와 가속도. 이걸 속도라고 따지면 이게 가속도예요. 가속도는 점점 줄어들겠지만 이게 0이 되지 않는 이상은 속도는 어떻게 되죠?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결국 이게 뭐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물가예요. 물가는 전반적으로 보자면 작년 대비나 먼스 오브 먼스나 이어 오브 이어가 조금씩 올라갈 건데 결국 이렇게 올라가는 폭 자체가 어떻게 되냐? 점점 줄 거란 말이에요. 왜냐? 기울기가 줄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거 무엇을 의미하느냐?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가 점점점 둔화돼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기가 둔화돼 가고 있다는 것이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 PPI 이런 것으로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숫자들이 작게 나올수록 시장은 더 환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시장이 경기가 침체한다는데 어떻게 환호하냐? 지금 화두는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금리를 언제 낮출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이면 보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겠네? 고점이겠네? 금리가 지금까지 시장을 짓눌렀는데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고점을 친다고 하면 시장의 입장에서는 더 좋게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뒤쪽으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면 둔화될수록 단기간에는 시장은 환호할 거예요. 아, 이제 모든 것이 안정화 단계로 가는구나. 오히려 물가 상승은 이제 정점이다.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모든 게 정점이니까 태평성대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은 단기간에는 환호할 겁니다. 자, 그런데 시장은 뭘 기다린다고 했죠? 금리의 하락을 기다릴 거예요. 누구도 모르죠. 페드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페드와 수틀에서 이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FOMC까지는 5일 남았어요. 다음 주. 그리고 난 이후에 여기서 보니까 525에서 550이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12월 13일 날 발표될 건 거의 100%고요. 1월 달도 거의 100%에 가까워요. 85%인데 3월에서 5월 기준으로 보자면 여기서 50% 확률로 금리를 한번 낮추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낮추려고 하면 경기 둔화 신호가 보여야 돼요. 자, 금리를 낮추는 게 먼저냐? 경기가 하락하는 게 먼저냐? 따져보자면 경기 하락이라고 하는 어떤 시그널, 트리거가 있어야 돼요. 트리거가 있어야지만 페드에서도 경기가 안 좋으니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그런 트리거와 시그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걸 뭘 보고 있죠? 경제 캘린더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3월에서 5월쯤이라고 얘기하니까 저희가 앞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산타는 올 것 같은데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가면서 경기가 침체하는 모습들이 보일 것이고 그게 국가마다의 속도가 조금씩 달라서 언제든 저희가 팔고 어느 정도는 관망하는 시점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이라는 거예요. 곧.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1년 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딱 1년 후에 보면 거의 1.25% 정도가 어떻게 되죠? 떨어지는 걸로 보여요. 지금까지 0.25%씩 계속 올렸었는데 이걸 지금 5번 정도 낮출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점진적으로 낮출 거라고 보고 있어요. 0.5%씩 내리는 게 아니죠. 0.5%씩 내리는 게 아닌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를 서서히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경기가 한번 폭삭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돈을 왕창 풀어야지만 이 속도가 빨리 진행되면서 돈을 좀 더 빨리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되면 저는 더 좋다. 더 좋다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이유는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시장이 피가 마르면 마를수록 도산하는 회사가 훨씬 더 늘어날 거예요. 폭삭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순간은 굉장히 짧거든요. 짧다 보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좀비 기업만 오히려 더 증가하는 꼴이 생겨서 우리가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점진적인 하락을 시킨다면 시장이 오히려 처절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어떻게 되냐면 장기간으로 이어질 겁니다. 장기간으로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제가 채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미국은 더더욱 달러를 공고히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달러에 취해서 달러에 미쳐 있겠죠. 미쳐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더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장기간의 침체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 어떻게 되죠? 올라갈 겁니다. 그것도 짧게 1년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2, 3년 정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제가 매번 시황봉상에서도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저는 후원인분들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다 몰라요. 하지만 만약에 환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거나 혹은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외국과 무역 거래를 하시겠죠. 환 해지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경기 침체라고 하는 시그널, 어떤 트리거가 필요해요. 그게 지금 나올 것 같으니까 계속적으로 저희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지표를 보면서 짧게는 오히려 예전보다 좋게 안 나오는 나쁘게 나오는 것이 시장에게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게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 악재를 기준으로 페드가 어떻게 되느냐? 0.25%씩 점진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행위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뒤쪽에 보셔도 보이죠? 이렇게 보게 되면 30년물 입차도 있고요. 산업 생산도 있고 뒤쪽에 보면 근원 생산 물가 지수 뒤에 보시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소비자, 소매 관리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리고 연속 실업 청구 건수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짧게 보자면 시장은 환호할 것이고 조금 더 길게 보자면 시장이 무너지는 신호이다. 제가 봤을 때는 끝까지 간다고 하면 좋겠지만 이런 신호들을 기준으로 보자고 하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올라가는 파형을 끝까지 한번 보긴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속도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시장마다 국가마다 조금씩 다 달라서 속단하기 이를 것 같은데 안전하게 가자고 하면 12월 달에서 1월 내년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점에 일단은 매도를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연말까지는 일단은 가져가되 어느 정도 시그널이 나온다고 할 때 왜냐면 이정표들 좀 더 설명 더 드리겠지만 이정표들 사이에서 약간 이제 시그널이 맞지 않는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다른데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그렇습니다. 코스피 여기 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파형상으로 보자면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파형으로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1시간봉 기준으로 보자면 여기서 그러면 1파, 2파 이후에 여기서 1, 2, 3, 4파죠. 4파 이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파 형태가 지난주 말씀드릴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파형을 엄청 길게 만들었죠. 물론 제가 예상 파형을 계속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분할 매수하셔야 됩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 했던 거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도 이런 파형이 나온다고 하면 전 매수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전 매수했어요. 참고로 여기서부터 조금씩 매수해서 돌아갈 때도 좀 더 매수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조금씩 매수를 해가고 있고 비중을 크게 늘리진 않았어요. 30% 전후까지는 다시 채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늘리고 있는 거고 저는 그 위쪽 고점이죠. 352 정도까지는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일단 352까지는 무조건 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조금 더 늘렸다가 352 전후로 해서 나오는 파형을 보고 분할 매도를 할지 그 나머지 파형들을 보면서 해석을 할 거예요. 일단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도 파형이 어떻게 해석되느냐, 즉 336.37 제가 계속 노래를 부르는 336.37을 어쨌든 테스트 하다가 올라갔잖아요. 테스트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 한번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받을 수 있고 1시간 본 기준으로 보자면 일단 여기서 파형이 1파, 2파, 3파까지 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RSI가 조금 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간 다음 최선일 거예요.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 5파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그널 상으로 보자면 고점을 한 번 더 높였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파형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1파, 2파, 3파, 4파, 5파이기 때문에 위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고, 일본 기준으로도 이제 어떻게 됐죠? 시그널을 꺾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파, 2파, 3파, 4파, 5파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고, 어떤 파형으로 나오느냐?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말씀드렸죠? 1290원. 1290원 정도 해서 하락 크게 하면 시장 크게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올라왔던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조정받고 다시 올라와서 저는 여기까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갭. 일봉으로 보자면 여기 갭이에요. 여기 갭이고 여기도 갭 있죠. 여기 거의 다 채우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조정을 받든지 342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든지 해서 위쪽에 있는 상단을 채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게 하나의 파형으로서 어떻게 되죠?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보실 것은 NDX입니다. NDX도 두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예상했던 파형대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상했던 파형대로이고, 일단 기존 파형 해석을 보자면 이런 식으로 조정 형태 이후에 올라갈 거다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파형이 약간 복잡해졌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올라가는 게 그렇다고 바뀐 건 없습니다. 여기서 보였던 형태가 3, 5 형태인데 5 형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1, 2, 3, 4에서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조정 형태를 좀 더 크게 보이고 1파의 고점까지 거의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그것도 급락으로요. 그렇게 해서 파형 자체가 3, 5 형태다. 1, 2, 3, 4, 5 형태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조정대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만든 이후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고 있는 파형 자체도 예사롭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은 파형이라서 1파, 2파 이후에 3, 4, 5 굉장히 세기형에 가까운 겹치려고 하는 아주 미묘한 그런 구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이어고널 형태로 해석을 해도 되고요. 다이어고널 형태로 해석을 되고 혹은 1, 2, 3, 4, 5 형태로 겨우 겹치지 않은 형태의 5파라고 봐도 상관없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1파, 2파 이후에 올라가고 있겠죠. 1파, 2파, 3파이기 때문에 여기서 파형 자체가 조금 옆으로 눕고 있지만 횡보를 조금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파형이에요. 자, 1시간분 기준으로 보자면 고점에 아직 들진 않았지만 올라가려고 하는 형태를 보일 것이다. 다만 여기서 파형태가 조금 이상했죠. 1, 2, 3, 4, 5 형태를 보더라도 조금 이상한 형태이기 때문에 뒤쪽에 나오는 파형에 따라서 파형을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3, 5 형태로 한 번 더 조정받고 올라가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즉 다시 크게 보자면 3, 5 형태 조정 이후에 크게 올라간다.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여기서부터는 파 형태를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올려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위쪽에 보이는 이정표 상황으로 보자면 조금 바닥을 어쨌든 하락 쪽으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꺾일 일은 없다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정 형태가 조금 더 길게 나온다고 한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크게 떨어질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고 일본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조정 형태가 끝났을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여기 보시면 시그널이 겹쳐졌고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니까요. 자, 주봉 기준으로도 그렇게 되면 시그널이 아직 꺾일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여기서 매물 소화했다라고 제가 봤을 때는 봐도 될 것 같아요. 윗꼬리 2번, 아랫꼬리 1번, 양봉 만들면서 옆으로 횡보. 그리고 제가 카카오톡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모습을 왜 보이냐? 결국 시장 간에 혹은 종목 간에 교체가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게 올라왔던 증시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동평균선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교차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급등을 5에서 10일, 21선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급등을 시켜놨을 거니까 지금 나머지 선들이겠죠. 뭐 45일, 60일 선들이 이렇게 이제 조금씩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어떻게 돼요? 쉬어가고 있는 거예요. 매물대 소화하면서 쉬어가고 있다. 결국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분석 툴이 있겠지만 제가 이동평균선에 대한 강의도 일단 동영상에 넣어놨잖아요. 한번 보시는데 이동평균선 제가 잘 쓰잖아요. 보고 있는 건 결국 241선 딱 하나 보고 있는데 241선도 보면 엄청 길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했다고 해서 시장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241선은 진짜 천천히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걸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잠시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시장을 어떻게 했다?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다시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월봉 기준은 마찬가지예요. 아직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하고 여기서 뒤쪽에 나오는 모습 따라서 충분히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일 수 있다.
여기서 좀 오버나이트 레포를 좀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게 되면 대략적으로입니다. 이제 10년 정도의 기간을 봤을 때는 여기 보시게 되면 대략 이 조 달러입니다. 2조 4천억 달러가 오버나이트 레포에 있었어요. 그게 최고점으로 따졌던 것이 4월입니다. 2023년 4월이에요. 4월이었고 현재가 어떻댔죠? 현재가 12월 달인데 12월 달이 8천억 불이에요. 8천억 불이라고 하면 대략 1조 6천억이 몇 개월 만에 풀렸냐? 8개월 만에 풀렸어요. 그러면 대략 속도가 어떠냐? 한 달 동안에 대략 1개월 만에 2천억 불씩 빠졌다. 그런데 지금 8천억 불이 있으니까 이론상 따져보자면 딱 이제 4달이 남은 거예요. 오버나이트 레포가 여기서 제로까지 갈 때까지는 몇 개월 남았냐? 4개월 남았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 나오는 속도를 기준으로 해보자면 4개월 정도가 남은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지금 추세대를 계속 그리고 있고 파형이 어느 정도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죠. 이렇게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4개월 나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지만 12월 달, 지금 현재 12월 달 첫째 주이니까 금월이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12월, 1월, 2월, 3월 하면 어떻게 되죠? 오버나이트 레포의 이 금리 8천억 불이라고 한 돈이 다 없어져요. 다 나올 거예요, 시장이. 그러면 그때 딱 시장이 무너지냐?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봤던 페드와치2를 기준으로 보자면 얼추 비슷해요. 그죠? 3월 20일 전후로 금리 한번 내릴 수 있겠는데 라고 보고 있죠. 여기 있는 숫자랑 계산했던 방식과 숫자를 봤을 때 여기서 보는 것과 어떤가요? 맞죠? 3월달 정도로 보고 있잖아요. 오버나이트 레포에서 나오는 돈이 대략 한 달에 2천억 불 정도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빠져서 시장으로 나오고 있으니 대략 8천억 불 남은 시점에서 4개월 정도 후면 내년 3월인데 페드와치2에서 보고 있는 금리 인하 시점도 딱 3월달이잖아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연말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1월에서 2월 넘어가는 이 시점 금리를 한번 조정하려고 하는 시점이 조금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시점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형을 보되 일단은 12월 달까지는 마음 편하게 보자 라는 게 현재까지는 제 생각입니다. 시장이 변동성이 발생하는 시점이 생기면 또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영상을 만드는 시점 기준으로 보자면 뭐 주말이 될 수도 있고요. 평일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고 언제 시점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영상을 찍을 것이니까 그 찍는 시점이 뭐 균일하게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주말 정도쯤이나 평일 중에서 중요한 시점에 자료를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이니까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주말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